자, 이화영 전 부지 사건 관련해서도 최근 이 법무부에서 교도관의 진술이 있었다라며 술 먹은 건 아니냐라고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야당에서는 이화영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습니다. 설사 술 먹었다 한들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된 걸 무죄라고 우길 수는 없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술을 먹었다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지정이 된 거니까 결국은 나쁜 정치검찰이 술자리에서 회유를 했고 진술의 회유를 했고 결국은 조작 기소를 했다는 것을 법무부가 확인한 거고 이것이 어떤 검찰이 있을 수 없는 대국민의 기만극을 펼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1313호에 이 술판이 벌어졌을 때 누구누구가 있었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진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조작 수사를 가리기 위한 행위를 했던 걸로 보여지고 이것은 이제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장소와 날짜조차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심 그리고 대법원 3심까지 모두 다 이 음주 술자리 회유 설에 대해서는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질의응답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변호 술파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날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현재 술파티가 있었던 날짜 특정하고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6월 18일이나 19일일 것 같고요. 6월 날짜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재심권이다. 그래서 무죄를 다투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 뒤집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화영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 억지로 만들어놔야 이걸 이용해서 이 대통령을 구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주진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정권 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생에 신경을 써야 될 타이밍에 너무 수사와 재판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정치 권력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이때까지 역대 어느 정권도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특위를 만들어서 특정 재판을 가져와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마치 재판을 하듯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인 것이고요. 김성태 회장이 얘기한 게 되게 직관적인 겁니다.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얻어 먹었다고 진술을 허위로 합니까? 이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어요. 북한에다 돈 갖다 준 것도 수많은 증인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했지만 워낙 증거들이 많은 겁니다. 이 북한에 800만 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쌍방울 임직원들 수십 명이 동원돼서 800만 불이 어디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은행에서 조금씩 야금야금 바꿔서 모아서 800만 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곳에 가서 전달한 사실이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비교적 명백하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 이 800만 불을 갖다 주는 그 이슈가 사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이슈랑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방북의 대가로 지급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부지사가 도지사 몰래 했겠느냐?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도지사한테 정치적인 이득을 주는 건데 생색내기 위해서라도 보고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거고 본인 스스로도 보고했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했어요. 그랬다가 번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색하니까 자백했다가 번복한 이유를 지금 연어 술파티를 가지고 핑계를 대는 건데요. 이화영 부지사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도 하셨어요. 부지사도 하셨습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변호사는 수십 명이 변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어 짜장면 때문에 갑자기 하지도 않은 보고를 보고했다라고 자백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관여해서 이 재판이 조작됐다라고 하고 어떻게든 제가 장담컨대요. 이화영 부지사 다음에 사면하려고 분명히 할 겁니다. 이번에 사면하자니 너무 면이 받쳐서 그렇지만 좀 흔들어 보다가 안 흔들면은 사면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사면한다는 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공범관계고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면하는 것이지 나 몰래 밑에 사람이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 돈을 몰래 갖다 바쳤다면 오히려 더 세게 처벌해야죠. 그렇게 직관적으로 사면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갸우뚱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전에 한번 이 재판을 없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부당하고 수사와 재판에 이런 식으로 관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헌법적 악례를 남기는 것이다. 이게 선례가 되어서는 정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건 박정호 의원님.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 좀 더 조사해봐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진술인이 나왔고 그럼 진술인을 예를 들어서 그 회유했다는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세게 받았어요. 그런데 10명의 법인은 놓치더라도 한 명의 뭐 선량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 지금 억울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검찰이 아무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사실무근에 아닌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것이 잘못됐다면 정말 그동안 검찰이 조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책임져야죠. 그래서 자꾸 검찰에 혁신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결국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해서 심지어 국회에 와서 발언한 내용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무근 그리고 딱 잘라서 세게 구형을 했는데 물론 뭐 대북 송금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별개의 문제고 여기서의 증언한 것조차도 무시당한 거에 대한 반영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의 지금 조사가 필요하고요.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건 장소가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으면 장소도 기억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 사실은 자기가 양심을 걸고 국회 와서 증언했는데 그걸 거짓말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양쪽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